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PNTV24 국방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복더위야 그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웃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또 화난 얼굴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수십 년간을 정말 그 얼굴에 목에 힘주고 얼굴에 눈에 힘주고 웃음기라고는 싹 냉정한 그런 엄숙한 그런 자세로 살아온 세월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와가지고 좀 철이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좀 바보스럽게 헤헤헤헤 웃으면서 히히히 웃으면서 살아야 좀 바보스럽게 살아야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보면은 엄숙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군대 생활하고 계시는 것 줄 아시나봐. 저는 군대 생활 20년을 했지만은 엄숙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복근무를 오래 했지만은 그래도 더욱더 군인 정신은 누구보다도 투철한 게 기관의 정신입니다. 정보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국심과 중정심, 군인정신 그거 하나로 똘똘 뭉쳐서 부정부패도 모르고, 물론 뭐 사병 하사관들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씩 그 지역에서 부정부패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장교들은 그걸 부정부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전부 일하기 바쁘고 정말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잡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숙하게 살아온 것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바보스러워가지고 이제는 좀 웃으면서 사는 것이 또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 다 같이 하하하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너무 엄숙한 거 조금 지양합시다. 오늘은 제목에서 나온 같이 우리는 하나다. 결론도 하나다. 우리 전후 방송 그리고 LPN 국방뉴스 지금까지 시종일관 우리는 하나다 목표에 집중하자. 그에 대해서 오늘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신중하게,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4가지를 대표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첫째 재판을 해서 받는다는 거는 한 14%, 그리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는 거는 17%, 그리고 69%가 참전 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해서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말해서 한반도, 건강한 한반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 대다수가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우리 전우들이 한 14% 정도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서 주장하는 특별법 제정, 그것도 한 17%밖에 거기에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9%, 3분의 2 이상이 지금 참전 명예수당 대폭 인상 그쪽에 우리 전우들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어떤 것이 대세인지 어떤 것이 소수 의견인지를 몰랐었는데 제가 설문을 통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우들이 얼마만큼 그러면 참전 명예수당을 어느 수준의 정도로 돼야 만족하겠느냐 하고 설문을 해보니까 병장 월급 수준 60만 원 이상은 10%에 불과하고, 우리 신용 회생 1인 체제 생계비가 2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180만 원 이상이 26%, 그리고 250만 원 이상이 64%인가 해가지고 90% 이상이 18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180만 원 엄청나게 많은 돈 같이 느껴지지만은
뭐 우리 재판을 해서 뭐 전투수당만 하더라도 2억 2천만 원만 받아낸다, 6,500만 원만 받아낸다 하더라도, 기본만 받아낸다 하더라도 6,500, 한 달에 100만 원씩 하면은 1년에 1,200만 원. 그것만 해도 우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180만 원, 그것만 돼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내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설문에서는 100만 원 이상을 뺐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을 빼고 60만 원 이상을 병장 봉급을 뺏어야 되는데, 병장 봉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넣어봤는데, 병장 봉급은 너무 좀 수준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제 수준에 걸맞게끔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데 한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되니까 우리도 최하 180만 원 이상, 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90%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받아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보니까, 전국적인 조직, 우리 월남전 참전자 공법단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80%, 그리고 그 사법단체, 뭐 일반 무슨 뭐 한반도니 무슨 뭐 해참이니 세참이니 하는 이런 데 받아내는 거는 한 4%. 우리 전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차라리 어떻게 했냐 하는 거 16%. 그래서 볼 때 전국 조직망을 갖고 있는 우리 월참이 주도를 해야 한다는 게 80%를 가지고 여기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월참이 월참을 해체해야 된다, 뭐 한다 한 걸 떠나가지고 월참에게 무조건 압박을 가해서 월참이 나서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월참을 해체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건 월참이 리더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월참 자체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조직이에요. 우리 전우들의 복지와 복리 후생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낸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법적으로 만들어낸. 그런데 그 단체가 리더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전우들한테 관심이 없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얘기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우리 전우들한테 크게 도움을 될 수 있고 대변인이 될 수 있고 전국 조직을 활용해서 우리 전우들이 큰 힘을 과시할 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조직이다. 그래서 월참을 우리가 잘 수호하고 잘 보호하고 하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잘 못할 때는 그 지도자를 가차없이 우리가 거기에 몽둥이를 가야 된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고참이고 고엽제고 상위군경이고 어떤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지금 썩어 빠진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결론을 가져간 게 많아요. 이런 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진작에 이걸 알아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를 한 2, 3년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전에는 나 같은 사람이 없었나 봐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없었는지 하여튼 뭐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왕 늦은 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잡도록 다 같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저와 같이 나갑시다. 나가고 압박을 가하고 안 되면은 방법이 있어요. 뒤통수 치는 방법도 있고 몽디도 후려 잡는 방법도 있고, 일단 월참이 제대로 자리를 안 잡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제가 칠 겁니다. 그거는 제가 계획이 많이 있어요.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고 저희 말을 믿어주시고 월참에 압박을 가해 주시고, 월참에다가 여러분들이 전화도 하고 하면은, 월참에서 지금 특별법 한다고 해가지고 그 뭐 선우인이 뭐니 한 사람 특별법 내가 보니까 이게 사기야, 사기. 이 특별법 보면 말이야, 제가 이게 우리 뭡니까 LPN 로컬 파워 뉴스에 그 본부장님께서 저한테 뽑아주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국회 출입 기자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게 국회 월참 보시면 국회 월참 관련 법안 심사 진행 단계 이래가지고
1, 2,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월남 참전 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서른이 의원이 발의한 게 2021년 5월 18일 에? 소관위에 접수를 해가지고 21대 387회 좀 저기가 제한이 되어 있고 의한명 월남 참전 군인 전투 근무 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 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서류는 대표 발의 이거는 21년 5월 18일 똑같은 날 소관이 접수되어 있어요. 387호 똑같이 해가지고 이것이 월남 참전 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하고 전투근무 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작년 8월 3일 날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남전 참전 군인 전투근무 수당 보상 특별법안 이 세 가지가 좀 올라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발의만 돼 있고 지금 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내가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확인한 결과 국방위에는 접수는 돼 있어요. 국방위에 접수. 그러니까 이 1단계는 접수, 2단계는 위원회 심사인데 지금 2단계 위원회 심사를 하기 위해서 2단계 위원회에다가 접수만 해놓은 거예요. 그럼 3단계에서 자구심사,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심사를 해야 되고 총 6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2단계 와서 딱 수급이 있는 거예요. 2단계가 국방위 소위원회에다가 접수만 해놓고 그 다음에 국방위에서 이건 옛날부터 접수만 해놓고 그러니까 통과한 적이 없어요. 국방위에서 심의 자체를 안 했어요. 심의한다 하더라도 그다 이거는 거기서 끝났지 더 이상 나가 진전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세 개 법안 이것도 2단계가 이제 위원회 접수된 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3단계 예산이라든지 자구심사를 해야 되는데 2단계가 끝나 있어요. 4단계 본회의 심의하고 5단계 정부 유송하고 6단계 공포를 해야 되는데 6단계 중에 지금 2단계도 1단계 발의하고 나서 2단계 접수만 해놓은 거야 그냥. 근데 이런 뭐 이거는 심사 진행 이거는 그냥 이걸로 끝이야. 이걸로 이제 우리 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접수만 해놓고 끝나는 거야 2단계라. 이걸 기다리는 사람도 우리 바보. 우리 지금까지 55년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이번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 한다는 거는 이거는 쇼예요. 생쇼. 두 번째 생쇼가 뭐냐면 재판한다는 거 이거 생쇼예요. 재판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패소하고 기각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한반도 건강한 한반도 어쩌고 해가지고 재판한 것도 패소한 그 과거 기록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기각이에요. 접수 자체가 접수는 될지 몰라도 재판 심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각 한다 하려면은 새로운 증거가 확실한 어떤 증거가 나와가지고 그걸 새로운 뒤집을 만한 과거의 그 재판 판결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 재판은 생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내가 이거 1000% 사기라고 계속 내가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한 2000명 2011명인가가 그 가입을 했다는데 지금 보면은 말이죠. 뭐 기각당한 이후에도 접수를 받고 말이죠.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막 벌리고 있어요. 기각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기각이 닿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판을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월, 5월 달에도 계속 6월 달까지 7월도 지금도 접수 받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그것을 접수를 받았으면은 55만 원의 부가세가 별도예요. 110만 원의 부가세가 1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110만 원. 그럼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될 거 아니야. 세금계산서도 받은 사람이 없어. 영수증도 받은 사람이 없어. 그 뭐 변호사한테서 세금계산서 끊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 15억, 20억 가까이 되는 돈에 부가세만 해도 뭐 1억 5천 이상 되는데 그 1억 5천 부가세 냈는지 세무신고 했는지 사실 그 제노슨 누가 그에 대한 보고를 했는지 뭐 지난번에 어떤 방송하면서
연말에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방송하면서 이제 뭐 연말 결산한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방송 결산한다 말만 연말 결산해놓고 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또 약장사하고 있더라고. 나 연말 결산이라 그래서 도대체 결산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끝까지 들어봤는데 끝까지 결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얼마를 들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변호사비 들어가고 한 거는 일체 안 나오고, 또 약장송 하더라고. 약장송. 그거 볼 때 이거는 사기가 확실한 거 아니냐. 단지 내가 먼저 내가 손을 댈 수 없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나한테다가 고소를 좀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 밝혀질 걸로 보는데, 지금 고소도 안 하고 고소하라 그러는데, 그 고소왕이 말이야 나한테는 고소를 안 해. 그것도 우리 월참회 회장도 말이야 고소왕인데 왜 나한테 고소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난 좀 고소 좀 당하고 싶어요. 받고 싶고, 그래 전우 여러분들 나 도움도 좀 받고 싶고, 응? 도움 안 받아도 뭐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은 하여튼 응원도 필요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 치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는데, 제가 오늘 결론 내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하나다. 결론도 하나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250만 전국 조직이 대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기 선언 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참전 명예수당을 또는 뭐 전투급여를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될 거냐 하니까 그건 4%밖에 안 됩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받아야 될 거냐 7%밖에 안 돼요. 그럼 대선 공약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이다 89%가 됩니다. 그럼 결론은 나온 거예요. 대선 공약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그 법 자체가 참전 유공자법 아닙니까? 정식으로 말하면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그 줄여서 참전 유공자법. 참전 유공법의 골자는 뭐냐? 참전 명예수당 지급입니다. 물론 뭐 의료 뭐 보험 뭐 한 거 가지 뭐 병원 이런 거 다 그 안에 세세하게 들어 있지만은 핵심은 참전 유공자, 물론 뭐 보험 저기 월참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법이 단체 설립이 중요하죠. 그러나 단체 설립은 우리 전우들하고는 큰 문제가 관계가 없어. 우리 전우들한테 직접 해당되는 건 참전 명예수당 금액이야. 근데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조 6항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대통령이 10만 원 주면 10만 원, 5만 원 주면 5만 원 대통령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국가 예산이나 뭐 다 편성 뭐 또 통과돼야 되겠지만은 일단 대통령 마음이야.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야. 일단 대통령 뭐 저기 내각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뭐 민주화 정권에 수립해가지고 제일 많이 줬다. 그전에는 뭐 안 줬다. 뭐 이 법도 말이야 저기 뭐 노무현 씨가 뭐 김대중 씨가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말인데 2010 국가유공자 법이 2012년도인가 13년도가 됐어요. 그때 누가 했습니까? 그때 박모 대통령이 한 것 같은데 난 뭐 정확하게 내가 그걸 갑자기 생각나서 뭐 하는데 2010 2년 지금 8년 9년 됐으니까 2012년도인가 이게 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2012년도에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남전 참전 유공자 법이 6.25 참전하고 같이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거 뭐 옛날에 누가 했니 뭐 딴소리 막 하더라고. 좋아요. 누가 하는 관계없이 우리가 바라는 여야에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치 중립에 우리가 거기 개입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한테 관심을 가진 당에 관심 대통령 후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허경영 씨가 한다고 지금 뭐 5억에 300만 원 준다고 나와 있지만 그거는 뭐 몇십 년 전부터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 신뢰를 안 해.
신뢰를 안 하는데 신뢰를 하든 안 하든 좋다 이게. 그럼 우리 여권의 대통령 후보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든 단 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준다고라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게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대충 우리가 지금 너무 계산하기 쉽게 내가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가 현재 원래 34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34만 원을 받는데 인당 100만 원씩을 올려준다 하면은 134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184만 원, 150만 원 정도 올려야 184만 원이 되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계산상으로 그렇다. 예산만 뽑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134만 원을 100만 원 올려 134만 원 준다 하자. 그럼 134만 원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100만 원 인상해 준다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인당 1200만 원인데 그것이 우리가 11만 명이 월남전 참전자가 10만 명 잡고 결국 1년에 1200만 원이구나. 1200만 원을 10만 명에 올려준다. 11만 명에 10만 명에 올려준다 하면은 그게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 그러니까 뭐 200만 원 올린다면 한 2조 4천억 정도 되겠죠. 뭐 우리 저 최락복 저는 뭐 100만 원 올려줘도 뭐 5조가 되니 뭐냐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조 100만 원 올려주면 1조밖에 안 돼요. 1조 2천억, 1조 3천억까지 잡고. 그럼 우리 보훈 예산이 뭐 1조 뭐 2천억이다, 뭐 2천억. 그 보훈 예산에 또 하나의 새로운 예산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 기여한 공이 월남전 참전자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보다는 훨씬 커요. 정말 그동안 희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은 사람이 5,099명이가 되고 부상한 사람이 12,000 몇 명이가 되고 말이야. 고엽자가 1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희생을 당한 우리 저기 국가 애국자들이 역사 이래 있었습니까? 아니 물론 뭐 독립투사 뭐 6.25 때 뭐 이렇게 무관 양민들 뭐 이런 다 피해는 크겠죠. 그러나 전쟁에 정식으로 참전한 정식 군인, 현역 군인이 34만 명이 참전을 해가지고 5,099명이 죽고 12,000 몇 명이 부상당하고 10만여 명이 그냥 고엽제 이게 피해를 입었으면은 여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미군은 물론이거니와 호주, 뉴질랜드, 뭐 여기 태국, 필리핀, 다들 지금 200만 원 가까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금 국제 수준의 이런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34만 원이 뭡니까? 34만 원이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30만 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4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4만 원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월남 참전 유공자들이 지금 4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까? 우리 저기 영리한 전우님들은 보니까 이런 거 저거 뭐 포기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해가지고 월남전 그 참전 명예수당 안 받고 해가지고 지원받으면 105만 원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기술은 별도로 나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해가지고 정확한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전우들 중에는 참전 명예수당 34만 원 안 받고 그걸 안 받음으로써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돼가지고 그 국가로부터 받는 이익이 105, 6만 원까지 된다고 그래요. 우리 전우들이 좀 영리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월남 참전 명예수당 34만 원을 포기하면은 105만 원의 수당을 나라에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지계하고 잘 협의도 해보시고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제가 그냥 설마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별도로 방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제가 뭐 3분짜리 이런 거 조금 들어온 거는 내가 모으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한 10분 이상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통령 이번에 그 내년 3월 달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3월 9일 전에 여든 야든 누가 되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권 후보도 야권 후보든 둘 다 양쪽에 유력한 후보들한테 우리 그 대선 공약에 180만 원 이상 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니까 대통령께서 이거를 좀 해달라 해주면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한 100만 원씩 올려줄 수 있다. 그리고 한꺼번에 힘들면 100만 원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50만 원 올려주고 그 다음에 50만 원 올려주면 한 200만 원까지 올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로 해가지고 하든지 뭐 한 2, 3년 터울로 하든지 그래 같은 목표는 250만 원까지 우리가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전우들이 할 수가 없어요. 월참에서 해야 돼. 월참이나 고엽제나 뭐 사기공예 해야 되는데 월참이 주도적이 돼야 돼요. 왜냐면 월남 참전 명예수당이니까 그 월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하고 6.25 참전 군인에 대한 수당이니까 거기서 월남전 참전만 따로 할 수도 있고 6.25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6.25는 지금 작년도 2019년도 내가 통계를 보니까 6.25 참전 유공자가 한 8만 명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한 19만 명이 살아 계시더라고. 근데 벌써 한 1년 반, 2년 지나갔으니까 6.25는 1년에 한 2만 명 돌아가신대요. 그러면 지금 한 6만 명 남아 계실 거고 월참은 한 1년에 한 7천 명 돌아가신대요. 그러면은 한 2년에 14,000명 돌아가셨으니까 한 18만 명 정도 될 거고 그럼 둘 다 합쳐도 2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월참에서 직접 해야지 그 법으로부터 그 참전 유공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그 단체가 해야지 무슨 개인이나 사립단체나 사법단체나 무슨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의 장이 우리 전우들의 지금 소망이 이거고 희망이 이거고 목표가 이거고 그러니까 목표도 하나고 방법도 하나다. 오직 목표 금액은 정해졌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그 대상자들하고 어느 정도 그 대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그 대상자의 공약을 만들어내서 낼 수 있도록 이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 월남전 참전자 회장 명의로 각 대선 후보들한테 전부 대선 후보 캠프에 정식으로 접수를 시키세요. 내가 접수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법 그만두시고 특별법 이거 백날 하면 소용없어요. 재판 그만두시고 오직 결론은 참전 명예수당 대폭 인상 이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결론도 하나다. 목표도 하나다. 방법도 하나다. 다 결정됐습니다. 제가 물론 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전우들의 여론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다수의 전우들이 거의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의 그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기관 단체에서도 1,000명 가까운 인원의 설문을 받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설문 많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전우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기 1,000명이면은 500명에서 한 7, 800명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 전우들의 전체를 대변하는 숫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월남전 참전자 여하종 회장님의 결단과 행동, 적극적인 행동과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